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오늘은 에깅의 기본 중의 기본, 애기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의외로 기본적인 지식 없이 에깅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몰라도 에깅을 즐기는데 별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무늬오징어를 비롯한 각종 두 종류 에깅에 사용되는 애기는 무게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루어와는 달리 크기를 나타내는 호수로 구분합니다. 무게가 아닌 크기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에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정확한 개념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깅에서 사용하는 애기의 기본적인 정보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기의 부분별 명칭과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인아이, 애기의 머리 부분에 낚싯줄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구멍이 라인아이입니다. 낚싯줄을 직접 이 구멍에 통과시켜도 되지만 대부분 스냅도레를 사용해 낚싯줄을 연결합니다. 스냅도레를 사용하면 애기를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기의 라인아이는 애기의 머리 앞부분에 있지만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애기 머리의 앞과 위 모두에 라인아이를 만들어 놓은 제품도 있습니다. 머리 위쪽 라인아이에 스냅도레를 연결하면 애기가 수직 방향으로 튀어오르기 쉽습니다. 애기가 발밑 부분까지 끌려온 상태에서도 효과적인 액션을 줄 수 있습니다. 수중녀가 넓게 깔린 수심 얕은 여밭에서 사용하거나 반대로 수심이 깊은 포인트에서 선상 낚시를 할 때도 머리 위에 라인아이가 있는 애기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애기는 물고기나 새우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 부분에 항상 눈이 있습니다. 그냥 눈이라고 하면 폼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지 모두가 영어로 아이라고 부릅니다. 애기의 눈은 최대한 실감나게 만들어서 부착합니다. 예전에는 빨간색이나 검은색으로 눈을 만들어 부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실제 눈과 비슷한 모양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눈의 품질에 따라 무늬오징어에게 어필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만 무늬오징어보다는 애기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어필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싱커, 애기의 머리 아랫부분에 달린 줄을 유식하게 싱커라고 부릅니다. 애기의 본체는 대부분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애기 무게의 상당 부분은 싱커 무게에 의해 결정됩니다. 싱커 무게와 본체의 조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애기가 가라앉는 각도가 결정되며 바닥에 닿았을 때 애기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깃털 날개, 애기가 가라앉는 자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고기의 지느러미 부위에 날개 형태로 부착하는 깃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좌우 대칭이며 물속에서 나풀거리는 모습이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비슷하게 보여 무늬오징어를 유인하는 역할도 합니다. 양쪽에 있는 깃털 중 하나만 빠져도 애기를 버려야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디, 애기의 본체인 바디는 예전에는 주로 나무로 만들었지만 요즘은 최고급 프리미엄 애기를 제외하곤 플라스틱이나 발포 소재로 만듭니다. 바디 위에 애기의 색상과 무늬를 연출하는 천을 감습니다. 애기 본체에 직접 컬러나 무늬를 인쇄하지 않고 천을 감싸는 이유는 챔질을 했을 때 애기가 빨판의 힘을 극복하고 미끄러져 나오면서 바늘이 무늬오징어의 몸에 박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플라스틱에 천을 감지 않으면 무늬오징어가 애기를 안고 있을 때 챔질을 해도 애기가 빨판에 붙은 채로 무늬오징어와 함께 통째로 끌려오기 때문에 바늘이 박히지 않을 위험이 높습니다. 바디의 색상과 무늬는 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잘 통하는 색상이나 무늬가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수시로 교체하면서 낚시를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오징어 바늘, 애기의 뒤쪽에 우산 모양으로 달린 오징어 바늘은 일반 낚싯바늘과는 달리 미늘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무늬오징어가 본체를 안았을 때 챔질을 하면 바디에 감긴 천 때문에 애기가 미끄러지면서 오징어 바늘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징어 바늘은 제품마다 굵기가 다릅니다. 바늘이 굵을수록 펴질 염려가 적으므로 대형 오징어도 안전하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늘이 가늘면 대형 오징어를 낚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바늘이 가늘수록 관통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늘이 깊이 박혀서 잘 펴지지 않게 됩니다.
한 가지 실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자면 밑걸림이 잦은 곳일수록 가는 바늘이 달린 애기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바늘이 바닥에 걸렸을 때 쉽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기 호수별 길이. 애기 크기는 바늘을 제외한 본체 길이를 호라는 단위로 표시합니다. 1호는 1촌입니다. 1촌은 3.03cm입니다. 우리가 흔히 월척이라고 할 때 쓰는 1척은 30.3cm입니다. 1촌은 1척의 10분의 1인 것입니다. 따라서 2호 애기는 6.06cm, 3호 애기는 9.09cm, 3.5호 애기는 10.605cm가 됩니다. 하지만 촌은 옛날식 길이 표기법으로 현대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1호는 대략 3cm 정도라고 생각하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실제 길이를 재보면 2호에게는 6cm, 3호에게는 9cm, 3.5호에게는 10.5cm 내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애기 종류별 특징. 애기는 가라앉는 속도에 따라 베이직 타입, 쉘로우 타입, 슈퍼 쉘로우 타입, 딥 타입, 그리고 소리가 나는 레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 타입. 베이직 타입 애기는 노멀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1m 가라앉는 시간이 3에서 5초인 애기가 여기에 속하며 보통 3.5에서 4.5초인 제품이 많습니다. 베이직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가장 기본이 되는 타입이지만 요즘은 쉘로우 타입 애기에게 살짝 밀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쉘로우 타입. 쉘로우 타입 애기는 베이직 타입 애기와 함께 많은 애기 매니아들에게 인기가 있는 종류입니다. 1m 가라앉는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쉘로우 타입으로 분류되며 보통 6에서 7초인 제품이 많습니다. 베이직 타입 애기보다 가라앉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수심이 얕거나 조류가 느린 곳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합니다. 슈퍼 쉘로우 타입. 1m 가라앉는 시간이 7초 이상인 애기를 슈퍼 쉘로우 타입으로 분류합니다. 보통 8에서 9초인 제품이 많습니다. 산란철인 봄에 수심 얕은 곳으로 산란을 하러 들어온 무늬오징어를 노릴 때 많이 사용합니다. 가을에도 수심 얕은 여밭이 넓게 펼쳐진 동해안이나 제주도권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가라앉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딥 타입. 1m 가라앉는 시간이 3초 이내인 애기를 딥 타입으로 분류합니다. 보통 1.5에서 2.5초 정도인 제품이 많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조류가 빨라서 애기가 쉽게 가라앉지 못하는 곳에서도 사용합니다. 가라앉는 속도가 빨라서 폴링 시간이 짧기 때문에 프리 폴링보다는 커브 폴링이나 슬라이드 폴링을 시켜서 애기의 침강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만들어주는 게 유리합니다. 레틀 타입. 본체 내부에 금속재 구슬을 내장해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는 애기를 레틀 타입 애기라고 합니다. 레틀 타입 애기는 애깅을 할 때 액션을 주면 레틀이 부딪히는 소리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무늬오징어의 호기심을 자극해 집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레틀 소리의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지만 무늬오징어 애깅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경계심이 강하거나 활성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레틀 소리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레틀 타입 애기는 슈퍼셀로우 타입부터 딥 타입까지 모든 애기 종류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팁런 전용 애기. 선상에서 팁런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애기의 머리 부분을 통째로 싱커로 만들거나 매우 무거운 싱커를 달아 빠른 속도로 가라앉도록 만든 애기입니다. 팁런은 수심 10m 이상인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깊으면 20m까지도 애기를 가라앉혀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애깅을 할 때보다 훨씬 무거운 싱커를 단 애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팁런 전용 애기는 낚싯줄을 연결하는 나이나이가 대부분 머리 위쪽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애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